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고,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년째 20년 해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 거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녔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배기 싫은데 불이 나는 거야.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저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져.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로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 저런 거를 연세우유로 그냥 바꿔갖고 그냥 저런 먹었는데 원고를 어디서 알아서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야.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뭐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쏘가리를 하는 거야. 완전히 쏘가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고 눈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그러면 그냥 동네도 말 못하고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가 속병이 힘이 많아갖고 그래.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이걸 다시 한번 해. 틀어대는 게 대단한 거 우유를 같아. 연세우유에서 건고우유로 바꿔요. 앞을 파는데 우리나라가 체질이 깨잖아. 건고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하는 잽도 안 돼.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가면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해저 경험이 터널까지 있었어요. 막 뚫어버리네.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월출산 유시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국립공원이다.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네. 내가 월출산 아주대학 강진인데. 가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48km 나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작은 고등학교 유시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고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고정은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영암이. 저 우는 여자들은 다 해본 여자들이야.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내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비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해봐요. 그 소중한 저게 자식 월주선인데 태어났는데 저게?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서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아니다 저기 저긴가 보다. 자기가 먼저 대통령 저게 판검사 무슨 사실이더라? 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야. 동업인데 저기가.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잘 맞아, 행복하게 공부 못하면 살면서 어때? 내 인성이 좋으면 목표에 되지.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도 애들이 그래. 공부 못하는 거는 공부 못해 부모 머리 괜찮아. 닮아서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인성은 여러분들,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해. 남자 여자는 XY고 왜 여자는 내가 그렇게 못 XX죠. 살아봐서.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맞아. 약 700m 시속 100km 고정형 아니 이동식 단속 그러면은 지점입니다.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의학적으로 중고등학교, 판명이 났어. 대학생 중에 부모하고 제일 사이 너 나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세대가 공부를 못하냐고. 대학생 있지. 맨날 애 머리 쥐어박고 그 정도는 부모하고 마음이 자기 닮아서 그래. 뭐 말이 누구 통해야 닮어. 되는데. 지가 말이 안 뱃속에 열달 동안 인기하고 그냥 있었는데 진짜 지 머리 닮지 누구 머리 자식 닮어. 놓치는 거죠. 저 영원히 떠나요. 외할아버지 다닐 자, 때는 그 외삼촌 그런데 있잖아. 내 아이는 그 외숙모가 너무 그랬어. 애들 아주 넷이서 착해. 다 그래. 반에서 1등 전교생 근데 빼고 막내는 거기서 더 서울대학 나빠. 갔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저기 뭐야 전 학생 반에 60명인데 58등 57등 이렇게 갖고 와. 졸업을 하고 사무소에 취직을 했어. 그렇다고 머리 좋아진다고 출근을 한날은 했는데 보니까 내가 호박씨를 먹이고 있었어. 저렇게 잘 웬 호박씨를 먹고 있네 그랬더니 빛이 호박씨 번쩍번쩍 먹으면 나. 머리가 좋아진대. 그렇게 웃기는 빛이 소리 하고 있네. 번쩍번쩍 자기 나면 닮아서 너무 머리 좋은 거야, 나쁜 내 애들. 자식이지만 아이고 그런 아이고. 자식을 술겨 잘하는데 예 얼른 가셔요. 서로 도움도 주지 않은 자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지켜줘 엄마. 막지 말고.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저 모실만해, 일부 안 오빠 이 모실만해? 지역을 넘어가잖아. 부모 6년 모시는 거 뭐 모시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런데 간다. 부모가 46 경기도에서 충청도 간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럼 요금이 내 발생하더라. 먹으라고 10몇만 원씩 나와. 산소비 싼 거지, 뭐.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140도 150 넘어가네 또.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동네에서 차 타고 자식이 다니기는 손가락 전라도가 좋아. 저 자식 아, 부모 차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없어갖고. 손가락 그래? 안 끄는 놈이라고. 웬만한 주에서 다 문닫더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차들이 애절했어. 없으니까.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놓고 지금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두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자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80 넘도록 아 이게 살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그런데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말을
70에도 요즘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70인데도 총각 같은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80인데도 총각 같아요.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몇 년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40년. 지금 50살 됐은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몇 년 남았냐면 60년 남았어요. 60년. 자, 아니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에 평균 연령이 190살이라고. 90살. 2040년.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50대신 분들 2040년이면은 80대예요. 그때 평균 연령 90이에요. 그때 다 100살 넘게 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 넘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때 자식이나 효도할 수 있어요? 노 갈등이 생기는 노 갈등. 늙은 자식과 늙은 부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머리 하얀 할아버지야. 신부님 제가 75인데요.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서영암 무슨 소리가 있니? 톨게이트입니다. 98살 먹은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98살 먹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 갈등, 늙은 부모와 아산시의 한 지구에서 국산적 고기 플라트를 30만 원에 해주는 달인이 있다는데 벌써부터 고기는 병하다 달인의 약 인기가 실렸다. 2km 앞 서영암 톨게이트입니다. 상담부터 수술, 관리까지 다 잘해줘요. 여기서 임플란트 했는데 실력 대박이라 주변 지인들도 늙은 자식의 갈등이 생깁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하나 투어에서 난리가 났어요.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을 합니다. 96살짜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그냥 하나 투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96은 배낭여행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아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70살이다. 70살. 요금 얼마? 요금 얼마 나갔다고? 한 5,000원 나왔겠지. 5,600원? 모르겠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여기 이상이 사는 몇 사람들 되게 명이냐면 외롭겠다. 1,700명. 집이 저거밖에 없어. 100살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 83살인가 먹은 뭐 며느리 50몇 살 먹은 3대가 살죠. 이제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지금 70살 넘은 우리나라 인구가 240만 명이에요. 70살 이상이. 많다. 60세 이상이 뭐 570, 65세 이상이 540만 명이에요. 540만. 초등학교 애들이 3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냥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낳지도 않고 학원에 가고 길에 나가면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 21세기는 그래서 노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영감 하나 놓고 심각한 싸우는 거 할머니, 지금 70 넘은 할머니들 둘이서 영감 하나 놓고 싸우고 있어. 이제 10년, 20년 80 넘은 영감 하나 놓고. 견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남아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설계가 준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오래 살을까봐 나는 그래도 너무 늙어서 걱정스러워. 자식하고 삽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70에 70 먹어서 딱 죽었으면 좋겠어. 70대 초반에.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져요, 안 쳐져요? 물 쳐지고 입술 쳐져요. 그럼 자식하고 사는 할머니, 나는 전혀 여기는 화도 안 났어. 국가산업단지네. 화도 안 나고 그냥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국가산업단지. 있느냐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제가 요즘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요. 초등학교 장모들. 아, 예뻐.
젊은이 자체가 예쁜 거야. 쫙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장들이 어떻게 연필을 약 막 600m 시속 90km 고정형 비공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떨어져요. 문제는 아들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어? 며느리가 이제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문을 딱 두들겼어. 근데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아낀다고 불은 꺼놓고 깜깜한 방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텔레비만. 그래갖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하얀 밥 먹으라고 그냥 문을 열 때마다 그냥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떡떡 떨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응암리라는 곳에 92살인가 91살 먹은 친정엄마를 63살 먹은 딸이 모시고 있어.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평창에 들어와갖고 밤에 깜깜한 거 하나도 안 무섭고 짐승 소리도 하나도 안 무섭대. 뭐가 제일 무서우냐면 아침에 밭에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침 먹으러 딱 들어오면은 엄마가 거실 정가운데 소파에 앉아갖고 91살 먹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는 게 제일 무섭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이 60이 돼서 여러분들 옆에 있을 여기 사람은 무슨 달이야? 누굴까요? 그렇죠. 응? 남편. 모르겠어. 영암대교 아니야? 남편인데 이 사실을 30년 동안 까먹고 이 사실 30년 동안 영산강이잖아요. 영산강. 누구한테 30년 동안 아, 이게 미쳐있어요? 영산강이야?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이제 자식이 떠나면은 이런 무한 생각을 해요. 나는 약 그동안 600m 자식 키우려고 시속 애썼으니까 90km 단속 이제는 구간입니다. 찜질방도 가고 평창 생태마을 피정도 좀 가고 다 성주순례도 약 가고 5km 내가 편안하게 살으리라 직진 이런 생각을 방향입니다. 하는데 전혀 예상치 우리 못한 영산강 끝에 거기도 많이 갔었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귀소 본능이 생겨요.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혀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미쳐있고 남자는 바깥에만 미쳐있다가 60에 딱 만나갖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오더니 맞아. 이제 60 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들어오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72%가 오빠는 그걸 더 많이 느끼겠다, 나보다. 할아버지 뒷바라지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어? 왜? 나왔죠? 오빠는 정상적으로 살아서 가정생활을 해봤으니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관계 등 남학이라는 데는 처음 봤다. 지나고 보면 사실 글씨도 그때 처음 보네.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남학.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약 반복 없이 600m 자꾸만 앞 시속 결과만을 90km 바란다. 단속 구간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약 300m 남에게도 앞 좋은 광주, 목포, 자유롭고 당면 직진 행복한 인생을 방향입니다.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잠시 후 관계는 늘 직진 바뀐다. 방향입니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3km 보아도 앞 왼쪽 내 마음을 방향입니다.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보기. 아니다. 시간을 앞에 내어 누군가와 해라는 데 약속을 있어. 잡고 앞에? 만났을 때 만나면 앞에 시간이 가봤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앞에 바다라 있으면 이거야, 앞에.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지명 그렇다면 이름이요, 그 지명. 사람은 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기가 앞에가.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거기는 바다는 바다는 지명이라고 안 하잖아. 앞바다를 갖다가 앞에라고 그래. 아니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땅 만드는 이름이요, 땅 사람이 이름.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히라보야, 살다 히라보. 보면 정말 이불이요, 많은 이불이요.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약 가진 700m 사람들은 알 앞 것이다. 중부바이시에서 앞에 재물이 많고 달리면 잘나고 왼쪽 똑똑한 방향입니다. 친구를 왼쪽 옆에 차로를 두는 것보다 이용하세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약 들어주는 친구가 300m 있다는 것이 앞에 목포 얼마나 달리면 소중하고 왼쪽 값진 방향입니다. 것인지를 녹색 유도선을 재물이 따라 많고 주행하세요. 똑똑한 친구 잠시 후 왼쪽 있으면 좋다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 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5km 가깝게 이상 있는 듯이 직진하는 느껴지고, 구간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아유, 싶다. 진이가 부럽다.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진이가 그만큼 세대명이 나를 좋아해주는 가브리엘라야, 사람에게 가브리엘라.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약 600m 앞 그만큼 시속 나라는 90km 존재를 고정형 깊이 이동식 생각하고 단속 있다는 것이다. 지점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얘는 왜 단점이 우회전하래? 있기 마련이다. 얘는 5km 가라 사람은 그래.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그지?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약 하나이기도 5km 하다. 앞 왼쪽 하지만 고가차도로 완벽하게 진입하세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5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 약 내 700m 인생에 앞 있어서 보여 무조건 옆에 좌회전하세요.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약 대단하게 하지 300m 않고 앞 목포역 옆에 있는 방면 것만으로도 좌회전하세요. 힘이 약 되는 300m 사람이다. 앞 시속 50km 내가 슬플 때 과속 신호위반 조용히 단속 눈물을 구간입니다.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이어서 시속 사람이다. 50km 이런 과속 신호위반 사람은 단속 내 구간입니다.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약 내 2km 옆에 앞 둬야 하는지 우회전하세요. 진국인 내 여기가 사람을 목포야? 알아보는 것은 오빠 엄청난 목포는 안 능력이다. 왔어? 왜 안 와?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목포야 많이 한 샀지.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가빠이 앞에서 살아간다. 맨날 잤어.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신안가가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